ROE가 높아야 됩니다. PBR 낮은 것에 플러스 ROE가 높은 것까지 찾아보시고요. 이익 개념까지 같이 본다면 저 PBR에 저 퍼까지 보시면 더 좋고요. 퍼까지 낮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2월이고) 이제 곧 있으면 설 연휴잖아요. 근데 지금 증시는 그렇게 딱히 좋은 것 같진 않은데 일본 증시 30년 만에 최고치, 미국 증시도 계속 좋고요. 한국 주식은 왜 이렇게 안 좋은 건가요? 사실은 뭐 하루 이틀의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그리고 올해 1월까지도 계속 우상향을 하면서 그 30년 전 잃어버린 10년 그 전 직전 고점까지도 거의 뭐 다 왔고,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다우지수, S&P 지수는 이미 신고가를 다 뚫었고 나스닥도 뭐 신고가 이제 다 왔고, 그러면은 결국 선진국 증시만 그렇게 뭐 잘 가는 거냐 하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게요. 우리나라 지수하고 사실은 연동성이 좀 높은 아시아 증시 중에 하나가 대만 증시인데요. 대만 증시도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좋아요. 차트로 그냥 딱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우리가 미국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지는 못했지만 근처까지 다 왔죠. 거의 근처까지 온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이미 신고가를 뚫은 상태고요. 니케이 지수를 보면은 역시 30년 전에 최고가를 아직 뚫지는 못했지만 역시 이것도 다 왔어요. 그래서 수치로 치면은 나스닥이나 니케이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만 오르면 역사적 신고가를 갱신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대만 증시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뭐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보다 좀 경제 강국이야 라고 하지만 대만은 우리보다 경제 강국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시면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역시 저 고점, 2022년 고점에 거의 다 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강했던 나라들이 차트를 봤고, 우리나라 차트를 딱 보면은 이 상태인 거죠. 이렇게만 봐도 지금 다른 나라와의 비교가 거의 불가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오늘 어제 얘기는 아니고 거의 뭐 작년 1년 동안 또는 올해 1월 달까지도 연속선상에서 보면 이 상승 하락률이 굉장히 갭이 큰 거죠. 그래서 그 이유를 사실은 뭐 여러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거는 반대예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조금씩 3월 금리 인하가 약해지고 있어. 아니면 뭐 미국의 어떤 문제들이 있어? 또는 이스라엘의 지역적 문제들이 있었죠, 계속.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약해다라는 건 지금 논점이 아니죠. 왜냐면 그럼 미국도 빠져야죠. 그렇죠. 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 증시 많이 더 약한 거는 그런 글로벌한 악재를 갖다 붙일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럼 글로벌 악재가 아닌 우리나라만 약한 악재는 결국은 우리나라만의 환율이랄지 또는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면 우리나라 산업의 문제. 우리나라는 지금 반도체랑 자동차 산업이 거의 원투펀치 산업이니까 반도체나 또는 자동차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는지, 이런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만의 약세를 포장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가장 쉬운 거 지정학적 리스크만 본다면 사실 뭐 작년 가을, 겨울 또는 올해 1월부터 약간씩 소음은 나고 있어요. 그리고 소음이 나는 것 중에 가장 분석들 중에 가장 좀 합리적 분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지는 시점부터 약간 그 국제 외교학적 부분에서 뭐 김정은 트럼프와 과거 이렇게 뭐 만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북한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시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경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던 시점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생기고 있다 정도.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산업의 부분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미국을 못 따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뭐 반도체가 좋고 하면 따라갔고, 뭐 자동차 산업이 좋고 하고 따라갔는데, 최근에는 매그니피션트 세븐이라고 해서 거의 신사업들, 특히 AI 관련 신사업들, 이런 쪽으로 지금 미국 증시가 강한 거죠. 근데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반도체는 사실은 시스템 반도체, AI 반도체에 이제 막 발을 들여놓고 있는 단계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메모리 반도체 쪽 비중이 훨씬 높기 때문에 이제 미국 증시를 따라가긴 좀 버거웠던 문제가 있었던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해소돼야지 우리나라가 더 강해질 수 있어
정도의 분석들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1월 중순, 1월 17일이었나요? 1월 20일 정도에 지금 조금씩 변화의 조짐이 생기고 있어요. 실제 오늘 촬영일 기준 어젯밤 미국 증시가 나스닥이 2%가 빠졌고 그리고 오늘 일본 증시가 뭐 한 0.7% 빠졌는데 우리 거래소 지수가 1.6%가 올랐거든요. 네. 이거 몇 달 만에 거의 우리의 나홀로 상승이 나온 건데 그러면 왜 나홀로 상승이 나왔냐? 그동안 억울했던 거 이제 한이 풀리는 거냐?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중요하죠. 그 이유는 지금 정부 정책이 약간 작용을 한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정부 정책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미국을 따라가려면 매그니피션트 7 기업들처럼 AI 또는 AI 반도체 또는 신기술들로 무장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 종목들에는 사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정도이지만 그들도 그쪽은 아직은 비중이 약하니까 그러면 일본을 따라가고 싶어. 근데 일본은 근데 사실은 산업적인 측면의 상승도 있었지만 정부 정책적인 상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단편적인 정부 정책이 밸류업을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일본 주식시장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우량주 시장, 뭐 그 중간 시장 이렇게 세분화시키고 또 우량주 시장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뭐 저 PBR주나 뭐 ROE가 높은 종목들 이런 거를 이렇게 선별을 하고 또 그들 기업들에게 야 너네는 되게 좋은 회사인데 PBR이 낮다라는 건 시장 가치가 아직 니네의 가격만큼 반영이 안 된 거니까 좀 주주를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많이 쓰는 게 어떻겠니? 이런 정책을 썼는데 우리나라가 좀 그걸 쓰겠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오늘 기준으로 한 3, 4일 정도 그런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냥 단편적으로는 저PBR주라고 말할 수도 있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까 말했던 주주 환원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 자사주가 있는데 자사주 소각을 한다든지 또는 현금이 있는데 현금 배당, 시가 배당률을 높인다든지 그래서 PBR이 낮으면서 현금 보유가 좀 높고 자사주가 있는 기업들이 상승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업종군으로 본다면 금융주에서도 특히 보험주 또는 은행주 그리고 대그룹주에서는 대그룹의 그런 사업회사들이 아닌 지주회사. 그래서 이런 업종들이 최근 며칠 동안 움직이면서 글로벌 대비도 강해지고 있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거는 지금 최근의 화두기 때문에 뭐 이따 또 다른 설명할 때 하도록 하고 아까 받은 질문에서 왜 우리나라만 약했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만의 지정학적 리스크, 우리나라만의 산업 환경 뭐 이런 것들로 예를 들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저PBR, 현금 보유, 뭐 자사주가 있는 기업들, 금융에선 보험과 은행, 지주회사를 하는데 어떤 기업들이 예시로 있는 거죠? 실제로 오른 기업들은? 예를 들면은 뭐 상승률 상위 종목에서 오늘 설명을 하면 아주 명확하겠네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저 같은 경우는 하루의 동태를 파악할 때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상승률 상위 종목들을 통해서 오늘 시장이 어땠구나라고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상승률 상위 종목을 보면 여기 지금 FNF 홀딩스부터 쭉 뭐 상한가랑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제류에 있는 FNF 홀딩스를 눌러보면 이 종목의 재무제표가 보인단 말이죠. 재무제표가 간략 재무제표가 나오면서 맨 마지막에 PBR이 나오는데요. 0.5 수준 정도죠. 그래서 FNF 홀딩스는 의류산업의 지주회사죠. 홀딩스가 붙었으니까. 그리고 흥국화재를 보세요. 흥국화재는 뭐 화재가 붙었으니까 손해보험회사일 거 아니에요. 손해보험회사인데 역시 얘도 PBR을 쭉 보면은 PBR이 작년 3분기 기준으로 0.14예요. 또 PBR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에서 아주 간략히 설명드리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여기 시가총액이 있잖아요. 작년 3분기 시가총액이 1,900억짜리였습니다. 그런데 자본총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자본총계가 1조 4천억이었어요. 장부 순자산이 1조 4천억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부가액은 1조 4천억인데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시장 가치는 1,900억이니까 이거는 거의 100% 1을 기준으로 했을 때 14% 정도밖에 시장에서 그 가치를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PBR이 높은 걸 보면 높은 걸 볼 필요도 없다. 삼성전자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삼성전자를 높은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좀 더 삼성전자는 뭐 웬만하면 다 아시는 기업이니까 삼성전자 PBR을 한번 볼까요? 작년 3분기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450억이에요. 자본총계,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360억이에요. 장부 가치로 360억짜리가
50억에 거래되고 있죠.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죠. 장부가액 비해. 그러면 이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0% 뭐 좀 더 넘으니까 아마 PBR은 한 1.1, 1.2 이 정도가 되겠죠. 1.3 정도 되네요. 그렇죠. 1.1, 1.3을 왔다 갔다 하는 PBR이죠. 그래서 PBR 개념은 왜 생겼냐면 순자산 가치가 100억인데 시장에서 10억에 거래되면 이거 너무 싸게 거래되는 거 아니야? 또는 장부 가치가 100억인데 1000억에 거래되면 10배나 비싸게 거래되는 거 아니야? 이런 기준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PBR보다는 PER을 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PER은 장부 가치 대비 시가총액이 아니고 순이익 대비, 단기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순이익이 올해 100억이 났는데 시가총액이 1000억이다. 그게 바로 퍼가 10인 거죠, 10.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느 게 낫냐, 고퍼즈, 저퍼즈 또는 저PBR, 고PBR을 나눌 때 기준은 사실 아무나 뭐 정할 수 있는 거죠. 헌법에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통상적으로는 PBR은 1을 기준으로 해서 1보다 낮으면 야, 시장에서 좀 싸게 팔리고 있는 거 아니야? 1보다 높으면 좀 비싸게 팔리고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거죠. 퍼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천차만별이지만 한 10 정도를 기준으로 10보다 낮은 뭐 5, 6이면 굉장히 퍼가 낮네. 또는 뭐 20, 30, 50으로 넘어가면 퍼가 좀 높네. 뭐 이런 기준이에요. 그래서 지금 PBR이 낮은 종목들이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일본 정책을 좀 우리가 이렇게 차용해서 쓰는 거죠. 일본에서 실제 주가가 오른 이유 중에 하나가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이었으니까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해볼까? 그럼 그 기준이 ROE가 높고 PBR이 낮은 종목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오늘 상한가치는 흥거가지는 뭐 PBR이 0.14였고요. 더 재밌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아무도 평소에는 관심이 별로 없는 보험주들이 뭐 하나손해보험 여기 있죠. 그리고 뭐 증권주 키움증권 있죠. 또는 하나생명, 삼성생명, 삼성화재는 이 두 종목이 형제 종목이 9% 오르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날인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상승률 상위에 보험주, 은행주, 밑에도 하나금융주, 증권주, DGB금융주도 있네요. 그렇죠. 하나금융지주도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KB금융까지 있습니다. KB금융이 8% 올랐어요. 이 무거운 종목들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정부의 완벽한 정책은 아직 발표가 안 됐으니까 안이정한 이런 정책안들이 이미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 거고 이거는 어찌 보면은 장점과 단점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점은 일단 어제 미국 증시 떨어졌는데 우리 거래소 지수 그래도 올랐네? 어쨌든 시장에 지금 입김을 불어 넣어준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점은 야 우리 이렇게 주식시장에 신경 쓰고 있어 정부가 투자자를 위해서 하고 있어. 그래서 실제 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근데 이제 단점은 그러면 뭐 없냐 했을 때 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존재하겠죠. 단점 같은 경우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비슷한 현상들이 나왔는데요. 성장주 라인들 왜냐하면 저 PBR주를 선호한다는 얘기는 그 시장에서 선호하게 된다는 얘기는 고 PBR주를 멀리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고 PBR주들은 성장주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장주를 팔아서 전통주, 금융주, 그룹 지주사 이런 걸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는 어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시장에 열려 있고 주식 투자를 하고 있고 주주가 된다는 얘기는 그 기업의 미래에 우리가 투자하고 그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발전에 은행을 성장시키는 게 올바르냐 아니면 스타트업 기업들, 로봇 기업들, AI 기업들,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성장시키는 게 올바른 일이냐 했을 때 뭐 답은 각자의 해석이겠지만 그래서 그게 제 생각에는 성장 산업을 도태시키는 정책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과거에도 그랬지만 어차피 이런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활성화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중에 지금은 저 PBR주 위주의 정책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성장 산업에 대한 정책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실제로 뭐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이랄지 특정 산업들, 뭐 AI 반도체 산업에 대한 로봇 산업에 대한 뭐 이런 특정 산업 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책들이 나온다면 또 그러면 서로 선순환이 되는 거죠. 저 PBR주도 올라가고 성장주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게 진정한 정부의 정책이라면 아마 그런 정책도 나올 확률이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정부 정책 때문에 보험이라든가 은행, 지주회사들이 좀 오른 부분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쪽 섹터들은 앞으로도 그 오름이 좀 지속될 수 있는지랑 혹시나 이쪽에서 아직 덜 오른 곳들도 좀 있을까요? 뭐 이미 오른 거는 이미 우리가 사실은 쳐다보기만 하지 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요.
두 가지 질문.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재료 분석을 할 때, 네. 야, 이게 하루짜리인가? 일주일짜리인가? 한 달짜리인가? 근데 지금 하루짜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이 들어오는 유동성의 크기가 굉장히 크다고 판단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며칠 전부터 올랐던 게 제주은행이거든요. 제주은행이 선도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제주은행은 지방은행이면서 시총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KB금융, 신한제주가 8%씩 오르고 삼성생명, 삼성화재가 9%씩 오르고 이거는 굉장히 큰 자금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루짜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지속성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제 그 지속성이라는 게 저런 거예요. 한계가 무조건 정해져 있는 지속성인 거예요. 어떤 한계냐면 주가 상승의 한계죠.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어떤 성장주가 고PBR이고 전통주가 저PBR이라고 친다면 성장 산업이 템백어 나는 건 많이 보셨잖아요. 실제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나와서 뭐 AI 얘기도 하셨을 것이고 네. 뭐 로봇 얘기도 하셨을 것이고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도산 로보틱스 또는 뭐 AI의 수많은 반도체 관련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2배, 3배, 4배 한도가 없이 올라가는 개념이잖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성장성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 성장성은 드러나지 않은 거니까. 근데 왜 제가 저PBR주 주가 상승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저PBR주가 올라가는 이유는 저PBR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PBR의 계산에 주가가 들어가냐 하면 들어간다는 얘기죠. 들어가네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갈수록 저PBR주는 매력도가 떨어지겠군요. 고PBR주가 되는 거죠. 이건 아주 간단히 말하면 현재 PBR이 저PBR이 PBR이 0.5인 기업을 생각하면 돼요. PBR이 0.5예요. 그런데 주가가 2배가 올랐어? 그럼 그 순간 PBR이 1이 돼요. 1되죠. 그러면 PBR 0.5는 주가 한계가 딱 2배겠죠. 3배가 오르면 1.5가 되는데 그걸 우리가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오로지 저PBR이기 때문에 산다면 그 저PBR주는 주가가 오를수록 사야 될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장산업과 완전히 다른 얘기죠. 성장산업, 테슬라가 뭐 주가가 뭐 2배 오르고 끝났나요? 10배, 20배, 100배가 오르는 이유는 그 기업이 앞으로 계속 성장할 거야라는 투자자들의 믿음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 PBR주는 야, 우리 지금 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PBR이 너무 낮은 회사들이 많어. PBR 0.5가 말이 돼? 일은 돼야 되잖아. 오케이. 그걸 만약에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PBR 0.5가 1이 되는 순간 더 이상 그 기업은 주가가 오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PBR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아주 논리적인 답변이에요. 그래서 아까 할 말이 잃었습니다. 이렇게 명쾌할 수 있구나. 역시 유튜버. 지금 구독자 몇 명이시죠? 21만 6천 명입니다. 21만 역시 10분의 1이라고 무시한 약간 좀 봤는데 여기 입꼬리 이거 자격지심이에요. 입꼬리 저 한번 봤는데 아무런 말 한 적 없어요. 10분의 1 구독자 수라는 눈빛 자랑한 것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제 아까의 질문에서 이 PBR주의 강세가 얼마나 갈지 이 기간은 사실 모르죠. 일주일을 갈지 한 달을 갈지. 하지만 높이는 알 수 하지만 있겠네요. 높이는 저 PBR주이기 때문에 오른다면 PBR 1 이상 오르는 건 참 의미가 없는 주가 상승인 거죠. 예를 들면 오늘 오른 예시 종목 중에서 1이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매력도가 뭐 1에 가까워지는 것도 매력도가 떨어지지만 1부터는 진짜 뭐 더 이상의 매력은 별로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정확히 PBR 때문에 오른다면이라는 단서가 달리는 거예요. 그 기업에 다른 매력이 있다면 뭐 1을 돌파해서 2, 3도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오로지 저 PBR이라서 간다면 주가가 올라가면서 계속 PBR이 높아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 질문하신 PBR이 그럼 낮은 것 중에 뭐 오늘 안 오른 건 뭐가 있냐 해서 제가 뭐 종목을 말하기보단 업종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없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PBR이 낮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관심이 별로 없었던 종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었던 업종입니다. 네네. 그러면 관심이 없었던 업종? 일단 금융주 관심 별로 없잖아요. 없었죠.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별로 관심 없어요. 그리고 또 오늘 올랐던 아까 F&F 홀딩스도 있는데 의류 업종들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종들 중에 아직 저 PBR주로 오르지 않았어 라고 하는 업종들은 음식료 업종이 있을 수 있어요. 음식료 업종도 그렇게 인기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음식료 업종 또는 유통업은 이미 좀 올랐어요. 유통업도 뭐 이마트랄지 롯데쇼핑 주가 진짜 안 올랐거든요. 그래서 유통업종 올랐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관심을 평소에 안 가졌던 업종들 음식료 뭐 의류, 유통, 그리고 금융, 그리고 통신. 통신은 아직 안 움직인 것 같으니까 통신 쪽에서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건설도 마찬가지죠. 건설은 뭐 몇 년 내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배열, 완전 역배열의 거래량도 굉장히 낮은데
사람이 관심이 없는 그런 업종들, 한마디로 소외 업종입니다. 네. 소외 업종이 저 PBR주가 모여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한 가지만 또 여기서 질문 더 드리면, 그럼 저 PBR주를 많은 분들이 보고, 나도 관심이 생겨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뭐 찾아보겠죠. 그럼 저 PBR 중에서 뭐 좀 다 사도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좀 어떤 조건들이 있는 것들을 그래서 사는 게 아마 앞으로 오를 확률이 높을까요? 근데 저는 둘 중에 이제 막 시장에서 관심 받는 저 PBR주를 살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 관심이 많았다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막 떨어지고 있는 네. 고 PBR주를 관심 가질 거냐 해서 사실 저는 후자예요. 성장주를 네, 말씀하신 거죠? 저는 원래 성장주를 더 좋아하고 주식의 본질적인 측면에서도 네. PBR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오르는 건 사실 수년간 PBR이 낮았던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지금 정부 정책상 우리나라의 주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올린다라는 정책의 의미는 시장 평균, 우리나라의 업종 종목 평균 PBR이 다른 나라보다 낮으니까 PBR을 높이자는 의미지, 전체적으로 높이자는 의미지, 저 PBR주만 올라가야 된다는 건 아니니까 굳이 뭐 따진다면 저는 오히려 저퍼주보다 고퍼주, 저 PBR보다 고 PBR 좀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뭐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왜냐하면 퍼랑 PBR에는 성장의 개념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성장이 감소되고 있는 기업들이 저 PBR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그쪽을 말하고 싶진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야,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격언이 있잖아, 지금 정부 정책이 이렇게 크게 들어오면 나도 저 PBR에 좀 관심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ROE는 사람들이 관심이 아직 없는데 ROE가 높아야 됩니다. 일본의 정책을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개념이라면 저 PBR에 ROE 높은 고 ROE가 좋아요. 그래서 PBR 낮은 것에 플러스 ROE가 높은 것까지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익 개념까지 같이 본다면 저 PBR에 저 퍼까지 보시면 더 좋고요. 퍼까지 낮은.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한다면 그동안 배당이 별로 없었거나 또는 자사주가 좀 있는 그런 기업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분명히 주주하는 정책에서는 배당 아니면 자사주 소각이거든요. 그럼 자사주가 있는 기업은 소각 할확률이 있는 거고, 또는 현금이 많은 기업들은 배당을 높일 확률이 많은데, 그동안 배당을 이미 많이 했던 회사들은 얼마나 더 많이 높일 건 아니잖아요. 그동안 시가 배당률이 5%였어. 근데 5%를 막 10%로 올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태까지 시가 배당률이 1%였어. 1%를 5%로 높일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동안 현금도 많이 있고 PBR도 낮고 PER도 낮은데 배당도 조금밖에 안 했어. 원래 주주하는 정책은 니네 주주한테 너무 못하고 있잖아, 혼내면서 잘하게 하는 건데, 그동안 잘하고 있던 기업들은 굳이 더 잘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못하던 기업인데 저 PBR이고 현금도 있고 자사주도 있고 뭐 이런 기업들이 사실은 엔드 조건으로 딱 맞는 기업이죠.